내가 엉터리로 살아서 이렇게 된 거야. 미안해. 전요 온몸을 진짜 왼쪽은 막 안아주고 진짜 막 뽀뽀해주고 마음을 뽀뽀해주고 그리고 믿어줬어요. 넌 될 거야. 왜? 옛날에 움직였는데 지금 안 움직일 것 뿐이지 반드시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노래를 했잖아요. 성악을 했거든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 마비가 됐으니까. 그때 이쪽으로 침도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먹다가 침이 흘리면 너무너무 절망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아니 이쪽에 마비니까 침 흘리는 거 당연하지. 그래도 물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네가 참 고맙다. 그리고 여기 고맙다. 침 흘리는 거 좀 지나면 없어질 거야. 괜찮아. 저는 계속 저한테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또 부정적인 말을 안 들으려고 했어요. 누군가가 와서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뭘 어떡해. 이미 되어진 거 어떡할 거야. 이미 이렇게 된 거 뭐 걱정해. 되겠지 뭐. 제 스스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당장. 그리고 제가 짜증을 내거나 분노를 하면은 이 몸은 완전히 굳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전달하고 싶어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분노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도 내지 못하고. 왜? 이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병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제 몸을 괜찮아. 잘 될 거야. 지금은 좀 힘들지만 될 거야. 그러면서 병원에서 하라는 치료는 죽어라고 받고 돌아와서 침대에 와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해준 거를 기억했다가 또 복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제 머리를 움직였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텔레비를 볼 때도 전 텔레비 보는 걸 좋아하는데 TV를 볼 때도 그냥 TV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움직임, 그 사람들의 걸음걸이 전 그거를 봤어요. 그리고 어떤 여자가 빨간색 루즈를 칠했어요. 그래 나 옛날에 우리 집에 루즈 있었는데 그래 빨리 나가서 루즈도 칠해야 되겠다. 어떤 탤런트는 화장을 너무 이쁘게 했어요. 그래 난 나가서 화장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막 제 머릿속을 계속 움직였어요. 그리고 잘 때는 제가 이제 요리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요리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때 일상 뭐죠? 일상생활. 네, 체험. 거기서 요리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리를 하면서 이쪽 손은 안 되니까 제가 비디오 다 있거든요. 오른손으로 왼손은 못하니까. 근데 선생님이 잡으세요. 그럼 또 잡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요리를 하는 거를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뭘 생각했냐면 다음 주 수요일 날 내가 무슨 요리를 하지? 그러면서 머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계속 머리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요리할 때 뭘 넣으면 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잠이 들고 그 다음 수요일까지 계속 아니야 그땐 이거 넣는 게 더 좋아. 그렇게 뇌를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자꾸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면 우리 신랑이 우니까 불쌍하잖아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신랑 앞에서 울지 않아야 되겠다. 신랑 앞에서 내가 부정적인 모습 보이지 말자. 왜?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돌봐줘. 누가 나를 돌봐줘? 이 세상에서 우리 신랑밖에 나를 안 돌봐줘. 그러니까 신랑한테 항상 감사한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고마워, 손잡고 고마워, 여보 고마워 하다 보니까 제 일상에 고마워, 감사해가 제 안에서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저 스스로의 피드백이 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아픈 상황에 대해서 몰두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얘기하다가 침도 좀 고이기도 하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인다고 해서 저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닦으면 되지 뭐. 고이면 닦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제 몸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걸 잘 듣고 또 목욕을 하잖아요. 감독사님들이 목욕을 시켜주실 때 저는 기억했어요.
머리를 어떻게 감겨줬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몸은 어떻게 해줬는지 기억하고 내가 반드시 혼자 내가 목욕을 할 거야. 내가 혼자 할 거야. 그걸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하여튼 저는 이 머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어떠세요? 좀 생각 좀 하고 지내세요? 머리하고 얘기 좀 하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세요? 빨리 나아야 되겠다 생각하세요? 네? 아니 그렇게 생각하세요? 빨리 나아야겠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그렇죠? 조급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주변 사람들 괴롭혀. 내 옆에 있는 사람. 왜? 나는 급한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급하지 않은 것 같아. 그게 이제 더 급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왜? 내가 급하기 때문에 간병사님들이 도와주는 것도 못마땅한 거야. 나는 빨리 뭘 해야 되니까. 근데 나를 돌봐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조급한 마음도 조금 천천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 생활에서 저는 뭐 열심히 운동, 저 정말 열심히 운동했어요. 침대에 누워서요. 침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무릎 꿇기를 했대요. 아니 왼쪽 다리가 움직이질 않는데 무릎 꿇기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무릎 꿇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면 또 끌어다가 앉히고 또 끌어다가 무릎 꿇기고 그렇게 무릎 꿇기를 계속 연습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떤 분이 와서 어떤 분은 108배를 했대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108배를 안 움직여주는데. 근데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 침대에 앉아서 정식으로 일어날 수 없으니까 앉아서 위로 팔 올려서 엎드렸다가 또 올렸다가 엎드렸다가 그 흉내만 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엉덩이를 조금 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침대에 내려와서 옆을 잡고 앉았다가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병사님 두 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독하다. 어쩜 이렇게 지독하냐. 그래서 이제 제가 계단 운동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절대로 안 된다고. 위험해서 안 된다고. 제 머리는요. 계단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위험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머리는 자꾸 할 수 있다라고 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있을까? 머리하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간병사님 몰래 한 단을 올라갔어요. 올라가겠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자꾸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그 다음 계단 올라가는 텀이 있잖아요. 거기는 못 걷겠는 거예요. 계단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한참 붙잡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옛날엔 내가 자유롭게 올라가면 자유롭게 다녔는데 그때 내가 감사를 몰랐구나. 그래. 언젠간 내가 여기를 아주 신나게 걸을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우리 조금만 힘들지만 조금만 참고 해보자. 그러면서 잡고 이쪽 잡고 억지로 해가지고 그 넘어가서 거기서 한 계단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층부터 10층까지 3번을 했어요. 다들 두고 돌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갈토시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운동을 못했어요. 선생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했던 것이 지금 계단 오르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의사도 아니고 그건 저만의 방법이잖아요. 제 안에서 해결된 문제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6개월 안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영원히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6개월 안에 정말 제 그 사진 보면 온몸이 땀이에요. 가만히 놔두질 않았습니다. 제 몸을. 어떻게 해서도 움직이고 선생님이 왼손 안 된다고 수건 있잖아요. 수건 말기 해보라고 하시는 제 동영상 있거든요. 수건 마는데 거의 한 40분 넘게 걸렸어요. 입이 막 찌그러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했어요. 또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침대에 누워서 이불 있잖아요. 이불이라도 꼭 손을 이렇게 잡았어요. 계속 이 손을 가만 안 놔뒀어요. 근데 이제 팔을 그때는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팔을 한번 뻗는 게 이렇게 뻗는 게 소원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 보고 네가 한번 해봐라. 오른손이 했잖아요. 왼손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되면 잘했어. 그 정도면 너무너무 잘했어. 해주고 사랑해. 정말 잘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네가 해봐. 그러면 이 손이 조금 더 뻗어요. 한 번 더 해봐. 그러니까 오른손이 계속 가르쳐주는 대로 왼손이 따라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수하는 시간이 됐는데 그때 이제 오른손으로 세수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간병사님이 해주셨고 이제 제가 세수할 때는 세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손이 올라가면 오른손이 움직이면 왼손은 딱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 너가 가만히 있어. 왼손이 움직이나 보게. 그래서 오른손이 안 하고 왼손이 뭘 묻힌 상태에서 하니까 오른손이 안 하면 왼손이 움직여요. 그래서 왼손을 자꾸 하게끔 오른손을 기다려. 근데 이 오른손이 못 견뎌요. 지가 막 해요. 지가 막 제가 이렇게 하면 지가 올라와서 막 세수를 해. 아, 넌 가만히 있으라니까. 왼손은 오른손이 올라오면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게 뭘 이렇게 잡거나 움직이면 얘가 막 난리가 나요. 제가 한번은 저기 도움을 받아서 피아노를 한번 옛날에 피아노 쳤으니까 피아노 친다고 갔거든요. 피아노 왼손 하는데 오른손이 난리가 났어요. 자기가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오른손과 왼손이 정말 분리돼서 따로따로 있지만 어쩌면 아주 귀한 협력자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계속 오른손한테 물어보고 걸을 때도 오른발한테 물어보고. 자, 오른발 저 처음에 이렇게 걸었거든요. 이렇게 걸었어요. 그러니까 걸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뒤에서 볼 때 걱정이 됐죠. 넘어질까 봐.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잘 생각해봐. 넘어지더라도 머리를 다치지 않게 넘어져야 돼.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어. 근데 넘어지더라도 네가 머리를 다치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걸어야 된다. 그래서 붙잡고 걸었죠. 이렇게 걸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여기 병원에 있을 땐 거의 다리를 이렇게 해서 걸었어요. 근데 여기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거기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데를 정말 쉬지 않고 걸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분명히 어떻게 생각했냐면 따박따박 걷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신랑이 그때 많이 끌었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분명히 걸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랬던 상황이 저를 지금 이렇게 걸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거든요. 근데 제 안에서 항상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그날은 와. 어디에 달려있어? 내게 달려있어. 누가 옆에서 도와줘서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해야 돼.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제 몸을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항상 사랑한다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수를 해도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하고 그래도 지금도 보세요.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네? 그래도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면 전에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치료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그리고 항상 내 옆에 있는 우리 신랑 항상 감사하다고 그러고 항상 끌어안아주고 제가 안기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제가 얻어야 제가 또 제 몸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간절하게 신랑한테 사랑을 구걸할 정도로 사랑을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병원에서 이제 간병사님을 제가 몇 개월에 혼자 했죠? 5월달에 했어요. 4개월 정도만 간병사님들하고 있었고 24시간 간병사님 4개월 지나서는 제가 혼자 했어요. 처음에는 휠체어를 끌고 다녔고 다른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휠체어를 끌고 가면 그렇잖아요. 제가 제 몸을 보호해야 되는데 휠체어까지 하면 2배로 다른 사람들한테 신경을 쓰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제가 되도록이면은 휠체어 끌고 다니고 저기 샤워도 제가 혼자 이거 끌고 가서 거기다 놓고 샤워도 했어요. 그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는데
미끄러질까 봐. 근데 그 다음에 괜찮아지더라고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샤워는 뭐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러고서는 이제 여기서 선생님, 저는 다른 운동들은 여러분들이 다 하시니까 제가 그 얘기는 따로 안 하겠고, 저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신랑한테 나 걸어야 된다. 근데 공기도 날도 춥고 그러니까 여기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현대백화점으로 가서 이제 걷기 시작을 했어요. 1층 걷고 올라가서 2층 걷고 또 올라가서 3층 걷고 그렇게 해서 8층까지 걷고, 그리고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에스컬레이터 타는 것도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른손으로 잡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어쩌다가 왼손으로 잡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휘청거리니까, 또 왼손을 잡을 때는 이 에스컬레이터가 가는 방향을 제가 잡지를 못해요. 왼손을 잡을 때는 몸을 항상 뒤로 뺐다가 계단을 보고 그때 올라가서 하고, 그것도 많이 훈련을 했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에스컬레이터 타는 건 문제가 안 돼요. 한 번은 제 자신도 놀란 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한쪽에 제가 커피 한 잔 이거 테이크아웃 잔 들고, 그러고선 제가 이쪽으로 전화를 받고 있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러고선 내가 전화를 받고 그 순간 제가 놀랐어요. 하고 전화 얼른 끊고, 그러니까 놀라니까 몸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전화기 놓고 잡고, 그러면서 내 머리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나는 자꾸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나는 왜 이래, 이러면서 내가 머물러 있구나. 내 머리는 계속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냥 되겠지 뭐 언젠가. 내가 이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런 행동을 안 해요. 위험해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네가 한 번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 한 번로 우리 만족하자 하고 지금은 더 조심을 해요. 그래서 현대백화점 계속 돌고 운동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자고 또 아침에 나가서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를 알 거예요. 저 아줌마 또 왔나? 그러니까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 가면 나라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옷을 바꿔 입고 갔어요. 그러니까 발전된 거죠. 그전에는 그거 생각 못했으니까. 그 옷을 바꿔 입고, 그러고선 옷을 바꿔 입어도 할지도 몰라. 그 머리를 좀 다시, 머리도 미장 가서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쁜 귀걸이가 있으니까 귀걸이도 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생활 속으로 제가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뭐 화려하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장애 있는 사람을 안 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저는 그때 6급인가 장애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 이거 봐라, 너 이런 거 없지? 나 이런 장애증도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함부로 하지 마.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또 어떤 분들한테 제가 몸에 장애가 있거든요. 제가 좀 힘드니까 좀 비켜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도 자연스럽게 했어요. 어떤 어르신들은 저를 푹 치고 지나가서 넘어질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멀쩡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몸이 불편함이 있다 그랬더니 분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제 안에서 이제 생기게 됐죠. 근데 그것도 제가 항상 머릿속에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나가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대처할까?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하고, 그때는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이런 것들을 동선도 제가 다 생각을 하고 가요. 가서 지금껏 크게 뭐 문제가 생긴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디서 넘어졌냐? 집에서 넘어졌어요. 왜냐면 왼쪽에 제가 발가락이 아직 저희가 안 돌아왔기 때문에 감각은 있는데 이게 발가락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게 아직 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갈 때는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멈춰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넘어지게.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제가 어떻게 안돼 머리는 이러면서 제가 머리를 감싸면서 넘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넘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안 넘어져요? 넘어질 수 있지. 그런데 내가 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면 안 다치는 거예요. 제 몸이 피하게 돼요. 그래서 집에서 한 5번 넘게 넘어졌어요. 지난번에 꽉 넘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툭툭 털고 일하면서 신랑이 나 오늘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누님은 왜? 그랬더니 요새는요 괜찮았어? 지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상으로 제가 이제 돌아온 거죠. 재밌는 얘기는 제가 이제 그때 요리를 하고 처음 이제 외출을 해서 나왔을 때 우리 신랑이 김치 부침개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한 광주를 해주고 왔어요. 그걸 안 먹을 수 없고 한 20년 정도 되는 그 김치 부침개 먹느라고 자기 죽을 뻔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해서 우리 신랑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있으니까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먹든 안 먹든 나는 해주는 거예요. 해서 이 사람한테 난 뭐 해줬다. 아 나도 이만큼 쓰였다. 이렇게 되니까 제가 좀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걷는 거 하여튼 그리고 제가 이제 걸을 때는요 절대로 저기 이렇게 좀 이렇게 백화점 이렇게 가면은 조금 힘들게 걸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안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모습이 저한테는 가깝기 때문에 그 모습이 빨리 내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고개 돌리고 있다가 정상적으로 걷는 사람들만 봐요. 저 사람들 어떻게 걷지? 아무리 봐도 머릿속에서는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걷는 사람들을 봐요. 어떻게 걷지? 근데 왜 저는 왜 생각이 안 나지? 어떻게 걷는지 기억을 잃어버린 것 같죠. 걷는 법을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계속 걷는 사람들을 보고 또 걸어보고 걷는 사람 보고 걸어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3년 정도 됐죠. 얼마 전에 계속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지나갔는데 그날은 제 앞에 어떤 아가씨가 오는데 어머 이발이 올라가는 거예요. 걸을 때 이게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지 되는 거구나 그런 인식이 처음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걸을 때 이렇게 걷고 이렇게 걷고 이렇게 걷고 이렇게 걷고 그렇게 돼요. 지금도 이제 좀 어려운 상을 좀 긴장하거나 어려운 팔이 다 이렇게 돼요. 일로 와요.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게 이 팔이 안으로 굽는 이유가 이게 제일 자기를 보호하는 안전한 자세예요. 이게. 그래서 저 걸을 때 팔을 내리고 제가 조금 올라오면 신랑이 팔 내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 다니고 항상 팔을 쭉 펴야 되는데 안 돼도 한번 해보자. 자꾸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그리고 칭찬해줘. 그러니까 내려가. 왜? 내 몸은 옛날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글로 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라고 하여튼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팔이 내려갈 때마다 항상 고맙다고. 그리고 제가 횡단보도를 걸으면 횡단보도라는 상황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인지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요 이렇게 돼요. 얘가 절대로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위험하다고 감지가 되니까. 그 다음에 팔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가다가 장가 서서 할래요. 걱정하지 마. 아직 시간 없어. 편안하게 괜찮아. 그거 제가 저를 밀하면 그때 다리가 풀려서 무릎이 조금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횡단보도를 걷고 지금 제가 뒤로 그래도 좀 가잖아요. 전엔 뒤로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저는 늘 제 머리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V를 보거나 무엇을 보거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거나 그런 모든 환경들 속에서 저를 긍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제 마음을 닫았어요. 열어놨어요. 그리고 내가 부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나를 움츠러들게 하는 그 상황은 되도록 만들지도 않았고 또 그런 상황에 노출됐을 때 저는 빨리 피했어요. 그런 것들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직은 이제 혀도 조금 말리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좋아지고, 제가 이제 어린이 교회학교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할 때 저희가 지금 캠프를 한 19년째 하고 있는데, 그때 캠프 준비를 하다가 제가 병원에 갔거든요. 중환자실에서 잠깐 회복됐을 때 교사들 불러놓고 캠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고 다시 또 중환자실로 갔어요. 그랬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 내가 그거 했던 거 다 빨리 나서 가서 할 거야.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몸으로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제가 얘기해요. 내가 많이 불편해.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떤 애가 저를 밀어서 제가 넘어졌어요. 제 애들이 다 달려와가지고 게르마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모가 아팠는데 그래가지고 저를 막 끌어안아주고 막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런 상황이 아이들에게 또 좋은 환경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계단을 내려가거나 그러면 애들이 제 앞을 먼저 안 지나가요. 뒤에서 기다려서 제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어떤 애는 저를 잡아주기도 하고, 이런 환경들도 저는 참 좋은 환경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교회 어린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이제 말이 좀 없는 애도 제가 살기 위해서 저는 자꾸 가서 말을 하고, 가서 노출된 환경 속에 제가 계속 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고, 하여튼 저는 제 안에서 제일 감사한 분은 우리 저 계신 우리 신랑 10kg가 빠졌거든요, 저 때문에. 근데 지금 다시 저 때문에 살쪘다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저를 도와주신 우리 보호자님들한테 감사하셔야죠.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누가 그렇게 나를 해주겠어요? 감사라는 말은 항상 표현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냥 내 몸이 안 돼, 내 입에 말이 안 돼. 제가 처음엔 안 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신랑한테 어머 고마워 하다 보니 고마워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말이 이게, 나 처음에 뚜렷하지 않았지. 근데 계속 감사해, 고마워 하다 보니까요 좋아졌어요. 혹시 강요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감사하다고 말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몸은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말을 듣고 살아요. 제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 안 해주셨으면 저는 아마 괴로워서 아마 미쳤을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밖에 없는데 나 왜 이렇게 할 건데, 그때 그것도 왜 그래? 내가 죽을까 봐.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해? 그것도 위험이 있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 된대요. 정말 저는 감사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는 그걸로 제가 이 자리에 왔어요. 제가 병원에서 한 번 대성 통곡하고 울었어요. 한 번도 안 울다가. 신랑은 교회에 가 있지. 성가대까지 하고 지휘하고만 늦게 오거든요.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랑 막 즐겁게 놀지. 막 그래, 식구들이 와서 막 그러지. 나 혼자 갑자기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저희 둘째 딸이 왔어요. 엄마 왜 울어? 몰라. 눈물 계속. 그래 엄마 우선 저희 둘째 딸이 저를 안아주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저희 둘째 딸한테 네가 와줘서 내가 위로가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안 울었어요. 울 시간이 없어요. 왜? 울면 얘가 말을 안 들으니까. 짜증을 부릴 수가 없어요. 얘가 여러분들 해보세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막 화를 내신 적 있으세요? 소리 지르신 적 없으시죠? 있어요? 많이 있죠. 그럼 그렇게 하셨을 때 몸이 어떠세요? 잘 안 움직여져요. 본인이 아실 거예요. 이 몸은 정말 신비해요. 제가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 너 너무 놀라운 걸 배우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신경질을 내면 이 몸은 딱 굳어서 움직이지 않아요. 풀리지?
남한테 싫은 소리 잘 못했어요. 근데 이게 분노 조절 장애가 온 것 같아요. 이 뇌가 다치면서.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막 화가 나고 막 소리도 지르고요. 제가 전에는 어떤 애가 저보고 뭐라 그러는데 야! 너 일로 와봐.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제가 전엔 전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던 사람이니까. 아니 뭐 제가 너 그렇게 다음번에 그렇게 얘기하지 마. 알았어? 그러니까 얘가 예 미안해요. 그러고 났는데 그 자리에서 돌아서 제 자리에 오기까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아무리 화가 나도 이건 안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 나는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지만 내가 안 된다고 이걸 써먹으면 안 되겠구나. 응? 안 되는 거지만 바꿔야 되겠다. 빨리빨리 바꿔야 되겠다. 화냈다가도 얼른 제가 그래서 걔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조절이 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미안해 내가 이게 아픈 건가 봐. 조절이 잘 안 된다. 미안해. 문자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제 스스로가 이제 이게 뇌에서 감지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화낼 때하고 화내지 않을 때의 조절이 이제 조금씩 생기고 제가 많이 화가 나면은 나 지금 화가 너무너무 나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제가 이제 그걸 조절을 하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화를 내면 정말 제 몸이 말을 안 해요. 뇌도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번 표현 한번 해보시면 옆에 저를 돌봐주시는 분 어르신이라고 그래야 돼요? 오빠라고 그래야 돼요? 오빠라고 그래야 돼요? 오빠 옆에 부인한테 손 좀 한번 잡아주세요. 손 좀. 아니 그 손 말고. 그 손 말고. 안 되는 쪽이 어느 손이에요? 오 잘 되신다. 그럴 때는요. 네? 사모님이요. 네, 제가 호칭은 잘 모르겠어요. 보호자님. 그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입에다 대고 뽀뽀를 해주셔요. 네, 입에다 한번 대고 한번 해주세요. 쓸어만 주지 말고. 괜찮아, 잘 될 거야. 한번 해보세요. 어색하시죠? 그래도 해보세요. 진짜 있으면 다가 진짜 있으면 다가 한번요. 아니 안 되는 손이 안 되는 손으로. 안 되는 손으로. 그 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 되세요? 저밖에 안 됐었는데. 자 그럼 잡았죠? 이제 뽀뽀를 해주세요. 어떠세요? 하시니까 기분이? 오늘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 얘기입니다. 제가 시야가 복생인데 그리고 왼쪽에 힘이 떨어지고 자고 일어나니까 이거 나는 처음에는 이게 뭐 뇌경색이라 하는 뇌경색이라 하는 얘기도 잘 모르고 이런 게 왜 나한테 왔나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 이제 강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 아니라 왔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하시네. 근데요 다리 꼬는 건 진짜 안 좋아요. 그리고 다리를 꼬게 되면은 건강한 다리가 안 좋은 다리를 누르잖아요. 그렇죠? 어느 쪽 다리가? 지금 왼쪽 다리. 힘이 없으니까 이걸 걸쳐가 일어서고. 근데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거의 건강한 다리가 올라갈 때가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쪽 다리는 늘 소외를 느끼는 거예요. 항상 제가 신부님 얘기지만 얘기는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알아들어서도 주문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괜찮다 하는 말 쓰고 감사합니다. 예. 씁니다. 네. 속으로 내 혼자서 자전거를 탈 때도 마찬가지로 연습할 때도 하고 있어요. 예. 내 혼자서 말로 생기는 동시에 몰라 괜찮아 감사합니다. 10번 저 정도로 하게 돼 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게 오늘 아버지가
부끄러운 얘기예요. 안 해보셨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많이 그러니까 이 뇌를 건강하게 하려면 혼자만 하는 것도 필요해요. 혼자 거울을 보고 나 괜찮아, 좋아, 그래서 혼자만 자꾸 해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뇌는 명령에 따라 움직인대요. 그래서 명령이 나 10kg 빠져야 돼. 알았지? 10kg 빼라. 명령을 줘요. 그러면 머리가 몸한테 지시한대요. 야, 주인님이 10kg 빼래. 알았지? 10kg 빼야 돼. 그러면 오늘 10kg는 빠져야 돼. 그러니까 뇌는 움직이는 것만큼 몸한테 지시를 해주는데 우리는 지금 뇌가 막혔잖아. 그러니까 거기가 막혔으니까 지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반대로 몸이 뇌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또 그게 연결이 되어져. 생각나는 연상법인데 저는 연상법 강사님 그 종교의 힘이 많이 작용하시는 거거든요. 무시 못하죠. 네. 종교를 믿고 안 믿고가 이 내경색에 많이 작용하는 거 예. 들어보니까. 네. 그리고 또 저는 저희 신랑이 저한테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같은 분이니까 신랑이 하는 말을 제가 잘 들었어요. 신랑이 하라고 하는 대로 신랑이 하는 말을 아주 기울여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신랑이 하는 말이 저한테는 하나님 같기 때문에 저분이 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오늘 그거 하지 마. 지금도 집에서 나 오늘 나가도 돼? 오늘 발음으로 안 돼. 나가지 마. 네, 안 나가.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제가 그러니까 하는 말을 제가 따라하니까 순종하게 되니까 제 몸도 제 몸을 따라서 움직여줘. 이건 신비한 일이에요. 어머님 감사하다는 말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아지실 거예요. 네, 저한테 네. 감사해서. 네, 아까부터 표정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좀 손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버려두는 거거든요. 이렇게 놔두는 게 버려두는 거. 이게 버려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놔두는 게. 그러니까 손이 항상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손을 챙기는 거거든요. 우린 이렇게 되는 게 버려두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지금 하신 것처럼 자꾸 만져주고 만져주는 것만 하시면 안 되고 어머님이 아드님 손에 뽀뽀주는 거 해주세요. 아니 손에서 아이고. 예. 그거를요 한번 실험상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건강해요. 그냥 할 수 지금 강 변사님이 할 수 있을 거야, 잘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사실은 제3자가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되냐 안 해도 괜찮아. 너는 꼭 내가 했으면 그게 우리 입장에서 하는 일이에요. 강 변사님은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우리는 그래 옛날에 했었잖아. 지금 안 되는 이렇게 해서 저를 많이 내 마음을 많이 사랑해 주는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얼마 만에 그렇게 콜을 다닐 수 있었어요? 얼마만이면 성모가 병원서 그러니까 재활치료하면서 선생님이 또 도움 받아서 그때 많이 그때 도움받아서 제가 하여튼 저는 그때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리를 끌면서도 계속 누워있지 않았어요. 계속 움직였어요. 지금 다리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안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다리를요 제가 지금 하신 대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가고 다리를 이쪽 발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게 얘는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네? 저도 모르게 제가 이제 이게 빨리 안 오면 이렇게 하고 이쪽을 이렇게 하고 그게 이쪽 왼쪽 발한테는 굉장히
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할 때 정 안 되면 이렇게 손으로 움직여주고 발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앉아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하고 해요. 그다음 아차 싶어가지고 미안 이렇게 하고 미안. 지금 저는 건강하지 않아요. 지금도 많이 힘들고 다리도 그렇고 그러나 저는 늘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실망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실망해요. 실망하고 울기도 하고 그리고 막 좌절도 와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뭘 생각하냐면 어떡하겠어. 어떡할 거야. 너한테 온 환경이야. 너가 받아들여줘. 네가 네 몸을 그렇게 하면 누가 해줘? 그래서 제가 신앙한테 당신 나 말고 다른 여자한테 눈만 돌려봐 내가 가만 놔둬 그랬다니까요. 몸이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서로가 그 마음을 따뜻하게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 더 빨리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계실 때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계속 뭔가 움직이셔야 돼요. 계속 말도 하셔야 돼요. 말도 계속 하시고 안 되면 동화책이라도 읽으셔야 돼요. 네? 자꾸 읽고 그렇게 해서 내가 우리 손주들한테 동화책 읽어준다 생각하고 동화책을 읽고 녹음도 해보시고 자꾸 그렇게 나를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언젠가 아니에요. 오늘 하는 게 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쉬지 않고 움직이셔서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질문 해볼게요. 네. 그 퇴원하시고 난 뒤에 재활을 현대백화점에서 이렇게 다니시고 생활했잖아요. 그 외에 따로 집에서 재활하는 거 따로 특별한 건 없었어요? 집에서 집안일 열심히. 집안일로 예. 따로 뭐 누군가가 와서 뭐 해준다든가 아니 제가 다 해요. 아니면 뭐 남편분이 뭐 따로 재활일을 많이 해준다든가 제가 해요. 제가 가만히 안 있고 말씀해 주세요. 본인 스스로 이제 하는 거를 예. 아니 집에서는 본인 스스로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산에 등산 등산도 됐어요. 아 그래요? 가능하던가 제가? 같이 하니까. 아 제가 제가 죽어라고 했죠. 왜? 안 하면 내 손인데 나 빨리 빼죽고도 신고 예쁜 옷 입고 걸어 다녀야 되는데 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평일하고 달라서 좀 힘들었을 텐데 많이 힘들었어요. 올라가는 건 괜찮아. 내려오는 게 아직 이 근육이 아직 발달이 안 돼서 내려올 때가 문제인데 내려올 때는 신랑이 잡아주니까 위에서 이렇게 해서 잡고 그러고서 내려오고 옆에서 도움을 주셨는데 네,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잘 보이잖아요. 맨날 사랑한다고. 지금 잘 좋은 씨를 뿌리셔야 나중에 잘해주시죠. 하여튼 신랑 덕분에 지금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어머니 뭐 물어보시나요? 야, 선생님 몇 년이나 되는데요? 이거 왔는 데가. 제가 지금 여기 와서 10개월 있었고 그러고서는 지금 발병한 지 3년. 3년 됐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저도 15전에 진짜 선생님의 그런 일이 당했어요. 내가 어쩜 진짜 눈물이 주르르 나네요. 말씀하시는 15년 전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인사죽을 하나도 못 썼어요. 2달 대학교를 입원했다가 나와가지고 그때는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모르고 맨날 생각이 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 수술해 선생님이 하실 말씀이 촌으로 가라 하는 게라 대구에는 절대로 사지 마라 하는 게라 촌으로 가지고 있으라 하더라고. 그래서 경주를 갔어요. 골짜기로 가지고 3년을 떠 있으니까 이 머리가 나고 그때는 다 빽빽 깎았잖아요. 머리가 나고 정신이 좀 돌아오더라고. 그런데 어떤 집에 사람이 그 한밭집을 하나 차렸어요. 네. 차렸는데 저 아줌마가 옛날에 식당을 했다 이런 걸 말해주느라고. 근데 그 주인이
열비밥을 해도 백사람 밥을 못 한다 그래 반찬을. 그럼 내가 해주구만 해가지고 갔거든요. 내 반찬만 3시간 딱 해주구만 해서 갔거든. 나 예수 믿거든요. 예. 그래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참말로 터득이 됐어요. 네. 반찬 너도까지 만들라고 이런 거 그거 처음에는 70명, 90명, 130만 명까지 밥을 해. 그 밥을 해냈다고. 밥은 안 하지만 반찬만. 그래 해냈는데 아이고 4년을 했어요. 우로. 그래 하는데 지혜하면 못합니다. 지혜하면 못하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하면 못해요. 그 질로 나 했는데 4년 했는데 이 몸이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완전히 건강해지고 얼마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얼마 전에 뇌경색이 안 나는 쪽으로 왔어. 대학병에 이번에 내가 이거 수술하는 쪽 말고 그래 와가지고 내가 열흘로 중간조실에 있다가 일로 왔어요. 예. 일로 와면 아주 좋아졌어요. 아주 좋아져가 있는데 그래 얼마 때는 못 쉽니다. 괜찮아요. 절대 괜찮습니다. 괜찮으신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신 네. 잔소리가 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꾸 하게 돼요. 본인은 듣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 건지 근데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같은 입장이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나는 똑바로 걷는 거예요. 예? 나는 오늘 치료사 선생님 얘기한 대로 걷는 거예요. 걷고 있는데 옆에서 그렇게 걸으면 안 되지 하면요 위축이 있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같이 있을 때 어떤 분이 의성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다리를 이렇게 걸으시는 거예요. 하다가 이렇게 걸으시고 이렇게 걸으시니까 이제 치료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다리를 이렇게 올리셔야 되는데 안 올리니까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저녁에 이제 그때는 6층에서 모여서 이제 연습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보다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이것만 조금만 다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 앞에서는 안 하시고 구석에서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좋아지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왜 안 해? 뭐해? 이렇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걸어 하면요. 내가 가는 게 혼돈입니다. 혼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일단은 걷는 연습을 하실 때 옆에서 손 잡아서 손을 잡아주시든지 뒤에서 보시면서 안 되면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100번 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나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보여드리고 하는데 이 가다가 발이 이렇게 두 발 가다가 돌아가면 계속 돌아가요. 돌아가요. 네. 그래서 왜 안 되겠어요? 그래 발 신경 써요. 그러면 신경 써서 똑바로 하는데 또 가다 보면 이렇게 쳐다보면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는 자꾸 하는데 자꾸 듣기 싫어하고 이야기하면 똑바로 해요. 그래서 또 하게 돼요. 제가. 어떠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어떤 마음이세요? 하기 싫으시죠? 그럼 어떻게 말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내버려둬 순종이 하고 나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면 그래서 맞춰서 하시면 그러면 만약에 저기 걸으실 때요 뒤에서 동영상 찍어서 보여드리는 거 하진 않는데 내가는 또 따라가고 하긴 하는데 조금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여기서 인지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걷는 것이 인지가 되니까
지금 그렇게 인지가 되면 안 고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이 이렇게 걷거든요. 이렇게 걸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렇게 걸으시면 안 된다고 이제 사모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보호자분이.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셨어요. 의성을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혼자 계시니까 힘드시잖아요. 네. 근데 또 어떡하시겠어요. 오셨지. 그 다음날. 네? 그래서 어디 가셨었어요? 찜질방 갔지만 어디가 얘기는 속상해 하셔요. 왜냐하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서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그 보호자로 있는 그게 저희 시어머님이 요새 아버님이 괜찮으셔서 보호자로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시어머니랑은 참 친하게 지난 오늘 한 50분 정도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우울증에 걸렸나 보다. 이렇게 눈물이 나고 그냥 가슴이 먹먹하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그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하셔서 어머니가 그렇게 계시니까 아버님이 즐거워지긴 맨날 나한테 소리만 지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잘해주시니까 그렇죠 하면서 이제 제가 어머니랑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서로가 지금 이제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저는 저밖에 생각을 못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을 그 다음에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조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좋아진다 생각하니까 이제 보호자도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지실 거니까 혹시라도 옆에서 뭐라 하실 때 사랑한다는 소리야. 사랑한다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네? 뭐라고요?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짝하니까 잔소리가 들리죠. 있는데 그 한마디 더 할 때는 더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부정적으로 하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 정화가 나시면 이렇게 하세요. 그래 그렇게 나를 사랑하냐? 고맙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혹시 뭐 어떤 질문 있으시죠? 이 편말이 오면 네. 아픈데 네. 근육통이 아니고 뭐 다리가 아프고 막 계속 지금부터 팔가 아픈데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운동을 했습니까? 만지면 아파요 일단. 아파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소원이 이쪽 팔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네. 그 전에 그러니까 팔에 되면 이 어깨가 아프니까 네. 이 어깨가 이렇게 힘없이 처지니까 염증도 자주 생기고 그거 어떻게? 저는 또 정말 다른 환경이었어요. 네. 어깨가 막 그렇게 통증이 막 오거나 그런 것보다는 또 이 굳어져 있는 걸 피는데 아팠어요. 그리고 막 어깨가 아프고 막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하고 김장도 제가 했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쪽 팔이 아프고 그럴 때 이제 뭐 좀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통증이 조금 달라서 근데 제가 알던 거기 병원에 계셨던 분도 그 통증이 심하셔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셨고 그런데 통증이 있어도 아파도 움직이는 거 아프다고 가만히 있는 거 자기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픈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한쪽에 굳었으니까 굳은 걸 피려면 아프죠. 통증이 오는 것도 아프고 그렇다고 아파서 안 해요. 이건 안 움직여서 움직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손으로 스티커 있잖아요. 포스트잇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붙이고 진짜 눈물 났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먹었어요. 나는 손이 팔만 쭉 피는 거야. 이쪽 손처럼 쭉 피는 거야. 팔만 쭉 폈으면 좋겠다. 팔만 쭉 펴보자 우리. 그러니까 손을 갖다가 딱 대기더라고요. 한번 더 뚝 떨어지고. 그래도 그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잇을 붙여놨어요. 제 사진도 있는데 붙여놓고 이 손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 포스트잇 끝에 잡혔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되는구나. 그래. 근데 안 아프겠어요. 굳었던 팔이니까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끝까지 해서 지금은 팔이 이렇게 되기까지 이렇게 되기까지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만 알아요. 이게 손가락이 지금도 뭘 잡잖아요. 두 손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손가락 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꾸 힘을 주니까 이제는 접시를 다 하실 말씀 있어요? 몸이 양호하다고 해요. 다 다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제일 감사해요. 사랑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있다는 것이 제일 감사하고 그리고 내 옆에 저렇게 멋진 보호자가 있다는 걸 감사하고 저를 응원해준 저희 시어머님, 시아버님 계시기에도 감사하고 친정 식구들한테 감사하고 또 교회 식구들한테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감사하다가 잠이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 자기 전에 난 뭘 감사하죠? 감사할 게 뭐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엄마가 있어서 감사하고 엄마 손을 좀 많이 잡아주시고 그러면 마칠까요? 질문도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나가시든지 아니면 계시든지 물어볼 것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연락처를 같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고를 한번 당해보니까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궁금하고 그러니까 여기 계시다가 사회 나가면 또 달라요. 길이 다르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여기서 여기 용어로는 멘토라고 하는데 이렇게 멘토라는 말을 안 지어도 먼저 이제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고 기댈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생각이 들거나 뭐 이렇게 물어볼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시면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이제 맞췄잖아요. 하면 이렇게 안아주는 시간. 잘 오셨어요. 나중에 탁구라도 이쪽으로 나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뺑 돌아서 나가요. 수고했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네, 일찍 하고 오세요. 저랑 같이 뵙시다. 당신 일로 온다. 또 뵙겠습니다. 몇천 되실 거예요. 네. 제가 됐으니까 되셔요. 예, 열심히 치료받으세요.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정신 차리면서 하고도 좀 가르치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람도 우는 거 처음 보네. 수가 듣고 앉아 있어야 되겠네요. 서 가지고.